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대표 선출 절차가 사전 절차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이때 조중동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서 청년 이준석을 띄우고 있습니다. 제법 그렇게 한 지가 시간이 지났죠. 지난번 비전 발표회에는 8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때 보니까 이준석 후보가 기준 미달이다. 그것도 형편없는 수준이다. 이런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경선 5명, 그 예비경선을 통과하는 5사람 가운데에는 이준석 후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어떻든 청년이어서 특별한 가산점을 가지고 올라갔는가 그런 생각도 좀 들죠. 어떻든 이준석 후보가 예비경선을 통과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아마도 가장 먼저 이런 보도를 한 것은 동아일보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언론 방송들, 그러니까 소위 보수 매체라고 하지 않는 그 밖의 언론 방송들이, 신문 방송들이 이준석이 1위로 예비경선을 통과했다. 이런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뒤이어 중앙일보, 조선일보도 같은 뉴스를 실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언론 방송, 여기에서 이준석이 예비경선 1위로 통과했다. 리마연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하고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그를 1위로 고정시키고자 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보도에서는 이준석이 1위였다 하는 것과 반드시 엮어서 같이 내보내는 것이 이번 기회에 결국은 국민의힘에서는 계파 갈등이 표면화됐다. 마치 다시 계파별로 이미 죽어버린 계파까지 다시 나와서 나뉘어서 싸우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는 듯이 이 두 가지를 항상 엮어서 띄웠습니다. 그러면은 왜 국민의힘에서 예비경선 성적에 대해서는 당락만 결정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밖으로 발표를 안 했는데 이런 언론에서 이것을 들고 나온 것일까? 누가 흘렸는가? 그런 이야기도 좀 있었죠. 무엇보다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준석이 예비경선 1위였다 하는 것을 띄움으로써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준석이 1위였다는 것은 당연히 이준석과 그가 유승민 계파라고 했고 또 거기에 김무성 씨도 엮여 있으니까 그쪽에 이익이 되겠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계파 갈등이 앞으로 이것을 기화로 그것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은 민주당이 이익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예비경선을 통과하고
이제 그런 5사람이 5월 30일 광주에서 합동 연설회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가 헌법 개정을 주장해 버린 것이죠. 이것이 현재 대단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헌법 개정을 먼저 주장하고 나섰다. 야당에서 헌법 개정을 주장하고 나왔다. 이것은 빅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건인 것이죠. 한마디로 이 사건이 무엇인가 요약을 하자면은 또다시 황교안 방미 사건, 백신 영웅 파리채 사건, 이게 또다시 터진 것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준석 후보,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김무성, 유승민 씨, 여기에 더해서 나경원 씨, 나경원 후보, 이들이 팀을 이루어서 해냈다. 그렇게 보이죠. 바로 이와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을 속어로 호구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해줄 말이 있죠. 장하다, 호구들아.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것인가? 누구의 플랜에 따라서 이들이 말이 돼서 움직였는가? 아니면 공범이었는가? 하나하나 따져보고 분석해 보기로 합시다. 이준석 후보와 유승민 씨는 고래심줄 인맥이다. 이것이 이제 모두들 알게 되었죠. 그리고 이준석 후보를 이번에 보니까 그는 당 대표는커녕 정치에 맞지 않는다. 도무지 감이 아니다 하는 것이 한 번 밖에 나올 때마다 매번 그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준석 씨는 그때까지 마치 국민의힘의 아이콘처럼 당 안에 있든 당 밖에 있든 김무성 씨, 유승민 씨를 따라서 그들이 들어오면 들어왔다가 그들이 나가면 나갔다가 그렇게 보이죠. 어차피 국회의원은 영선이니까. 그런데 그가 언론 방송에서 특히 뭐 작은 곳 이런 데서 귀엽고 재미있는 이미지로 나가서 말발이 좋다.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중얼중얼거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인기를 쌓아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스스로 주전자에 보리차도 하나 끓일 줄 모른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제대로 된 일, 입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결과를 내는 일, 책임을 지는 일을 할 능력이 없더라. 그런 것이죠. 이번에 나와서 많은 그 대중이 저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대중 앞에 나오면은 본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또 민주주의의 강점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 예비 경선 과정에서 이미 이런 것들이 드러났는데도 올라왔죠. 이 전 과정이 다른 청년이 아니고 왜 이준석이었을까? 그런 의문도 생기고, 아무튼 이 뒤에 있는 인맥들이 이준석이라는 인물에게 분치를 두껍게 해서 그렇게 밀었습니다. 무대에 세운 것이죠. 리마연에서
이준석이 깜도 아니다 하는 것은 그의 맨 얼굴을 보고 한 것이 아닙니다. 분치를 두껍게 해놓은 상태에서 판정을 한 것이죠. 이미 바닥이다. 탈락이다. 그렇게 본 겁니다. 이준석 후보는 김무성, 유승민 씨의 꿈나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여기에 하나 덧붙일 것은 주호영 후보가 그것이 남의 꿈나무 또 자기 자신을 공격할 무기가 될 나무 이런 것을 모르고 거기에 물을 준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준석 후보라는 이런 깜도 안 되는데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올라가는 이런 인물이 나타났다. 그것을 원로들이 힘센 국회의원들이 이걸 떠받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상한 것은 문재인 민주당이 이준석 돌풍이라는 그런 현상, 마치 윤석열 현상 이런 말하고 비슷하죠. 그것을 일종의 현상으로서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상당히 이른 시기에 문재인 민주당에서도 이와 같은 작전을 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언론에 보면은 이상하게도 문재인 민주당에서 이준석을 칭찬합니다. 이준석을 칭찬하면서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이준석을 칭찬하면서 보수를 욕하고 어떻든 이준석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니 이 이준석 측 그쪽에서는 거봐라 민주당에서도 칭찬하지 않느냐 이랬겠죠. 서로 대적하고 있는데 적이 칭찬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적도 좋아하니까 이 사람을 내세워야 하겠다. 세상에 그런 바보가 어디 있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보았죠. 문재인 민주당에서는 이준석 돌풍이라는 것을 가지고 부럽다. 이런 말도 했고 칭찬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있죠. 문재인 민주당에 청년이 없습니까? 그들에게 청년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자기들은 35살짜리 당대표를 밀지 않았습니다. 이런 돌풍을 만들지 않았던 것이죠. 이번에 이준석이 나올 것이다. 진작에 알려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면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의심을 했어야 한다. 그렇게 보이죠. 문재인 민주당이 이준석 돌풍을 칭찬하고 있을 때 이것은 보면은 아주 심층부에서 조용히 진행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부분인데 소위 친여 언론 그리고 좌파라고 할 수 있는 그 정치 세력 그쪽에서는 이준석을 공격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준석 돌풍이라고 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시원찮게 여겼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김무성, 유승민계, 이준석을 포함한 그쪽에서는 문재인 민주당도 부러워하는 우리 팀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범여권에서는 시원찮게 여겼다. 그런데 문재인 민주당이 칭찬을 했다고 하면은 이거 무슨 계략이 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겠죠.
5월 27일 경향신문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준석 돌풍의 한계 분명하다. 무엇보다 세대 교체의 의미가 과대평가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식의 어떤 꿈나무, 신세력 이런 것은 번번이 실패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대상에 걸맞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할 능력이 없다 하는 겁니다. 얼굴은 젊은데 실제로 머리가 비어서 일을 못한다. 그렇죠. 이준석 후보 깜도 아니다. 얼굴이야 젊은 얼굴 갖다 놓을 수 있는데 거기에 머리를 갖추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경향신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패했다. 이준석 돌풍도 마찬가지이다. 그 동시에 나쁜 면만 더 드러나고 있다 하면서 한 이야기가 국민의힘 당 내에는 다시 계파 갈등이 도졌다. 뻔히 망해라 망해라 하면서 칭찬하는 사람들이나 저거 망할 것이다 하고 별로 마땅치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내놓고 자신들의 의사를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정의당에서 이준석 돌풍을 가지고 이제 가장 나중에 요 하루 이틀 사이에 태도를 돌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5월 28일만 해도 정의당에서 이준석을 비판을 했습니다. 진짜 청년이 아니다. 쿠키뉴스 5월 28일자에 따르면 이준석에게 쏟아지는 혹독한 비평 이런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정의당의 강민진 이 사람이 바로 뒤에 이준석을 봐라. 이준석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니까 이름을 기억해 두십시오. 이 강민진이 이준석은 실제 청년들을 대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준석 돌풍. 이 사람은 그만큼 지지하지 않는다. 그것을 알 수 있죠.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37살 이준석보다 2살 많다고 합니다. 그의 말은 이렇습니다. 청년 의제에 대한 시각이 다르다. 같은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180도 다른 견해 때문에 마냥 환영할 수는 없다.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준석은 청년 의제에 대해서 자기들이 보기엔 청년 같지 않다. 그래서 제목이 이준석은 진짜 청년이 아니다. 이렇게 붙은 것이겠죠. 바꿔놓으면 청년이 아니라 원로의 아바타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계파 갈등이라고 하는 것도 밖에 나오기는 나경원 후보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 예비경선 비전 발표회를 잘 들어보면은 그게 아니다. 이준석 후보 쪽에서 먼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나경원 후보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때의 선후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전에 이미 다 밖으로 나왔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계파 갈등에 불을 붙였다고 한다면은 이준석 팀 그쪽에서 고도로 머리를 써서
이걸 긁어낸 거다. 나경원 후보는 그때 이미 한 번 낚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민주당 측에서는 이상하게도 적이면서 이준석 돌풍을 부럽다 하고 띄웠습니다. 그러나 널리 좌파라고 할 수 있는 정치계에서는 문재인 민주당하고는 다르게 비판적으로 보거나 이준석은 그 청년의 새바람으로 보기에 마땅치 않다. 이랬던 것이죠. 겉으로 볼 때 좀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것이 5월 28일 이후 급변해버립니다. 상황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죠. 마치 위에서 지령이라도 떨어진 것처럼 바뀌어버렸다. 문재인 민주당이 이준석을 띄웠다고 했죠. 여기에 정의당에서 청년이 나서서 합류합니다. 문재인 민주당에서 청년이 나서서 합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재인 민주당은 중심부, 상층부, 나이 든 사람들, 이들이 이준석을 띄웠다. 적어도 힘 있는 사람들이 띄웠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지금 민주당의 청년이 합류했다 하는 것은 거기서도 하부 구조에 있는 그들이 나서서 이제 나팔을 불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 뒤에 이제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민주당 지도부가 나서는 것이죠. 공식적으로 이준석 돌풍을 띄우면서 이런 일들이 차례차례 일어납니다. 거의 동시다발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시간차는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5월 30일 가장 앞에 나선 것은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박정희가 만든 40세 미만 대통령 출마 불가, 이거 철폐하자.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한 가지는 개헌이고 또 한 가지는 박정희 깎아내리기 곧 시작된다고 했죠. 박정희 역사 지우기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준석 돌풍을 수비하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청년이냐 이런 식으로 좀 비판적이었던 정의당의 강민진, 즉 그가 여기에서 이 기자회견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 행사와 관련해서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개헌하자. 이대로는 이준석이 2022년 대선에 못 나간다. 저 돌풍을 일으키는 이준석조차 이번 대선에 못 나간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준석 대통령 만들기 이런 주장들도 SNS에 퍼지고 있습니다. 강민진이 한 이야기가 대단히 틀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기로 하죠. 강민진은 40세 미만 대통령 출마 불가라는 헌법 조항은 박정희가 만들었다. 박정희라고 하는 그 인물은 이미 지금은 인간이 아니고 그리고 세상을 뜬 부존재한 그런 이름이니까 박정희가 이렇게 부르면 되는 겁니다. 좋은 복이다. 그래서 노무현이 그리고 김대중이 노회찬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 노회찬이 살아서 일을 했던 그때 직위가 있으면 그 사안에 한해서 직위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좀 맞지 않는다 싶죠. 박정희가 라고 하는 거 좋은데 이때 개헌을 하는데 박정희가 거기에 개입이 돼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때 만약에 대통령이면 대통령, 위원장이면 위원장이라는 직함이 있다. 그것을 쓰는 것이 오히려 옳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나는 강민지는 박정희가 이런 인간이라고 본다. 이때는 직함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김영삼, 김대중 이 경우에도 안 붙이는 것이 맞다고 했는데 과연 이 정의당에 있는 사람들은 직함 떼는 것만큼은 잘하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1962년 김영삼은 35살, 김대중은 38살 청년이었다. 여기에도 똑같이 호칭을 뗐습니다. 잘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은 결국 이런 것이죠. 1962년 대한민국 헌법에 대통령은 40세 미만은 출마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은 박정희 씨가 김영삼 씨나 김대중 씨하고 대결을 하면 자기가 당선이 안 될까봐 40살로 선을 그어서 이 사람들이 출마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다. 그런 주장이죠. 첫째, 이러한 정의당의 국회 기자회견은 내용 자체가 틀렸습니다. 이들이 국회의원이 여기에 있죠. 그렇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가짜, 거짓 기자회견을 한 것입니다. 아니면 무식하거나. 또 하나는 1962년 김영삼 씨나 김대중 씨는 그 당시의 대통령이 될 만한 1위 후보는 아니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점. 이것도 따져야 하겠죠. 훗날 그들이 대통령직에 봉직을 했다. 우리의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했다는 훗날의 사실을 가지고 그 이전 것을 평가하는 것은 지금은 애초에 틀렸지만 그것은 잘못된 방식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둡니다. 언제부터 대통령은 40살, 그 대통령 피선거권이 40살로 정해졌는가? 정의당은 박정희 대통령 때 1962년에 정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것은 틀렸고 1952년부터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왜 1948년 건국헌법에서는 그렇게 정하지 않았는가? 당연히 그때의 상황이 그렇게 가는 것이 타당했기 때문에 안 들어갔다. 이 점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된 것이죠. 1948년 건국헌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씨가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죠. 누가 이승만 씨를 대통령으로 뽑았습니까? 그때 국민이 뽑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그때는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국민은 대통령 선거권을 갖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을 간접선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렵죠.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정부의 조직을 구비하고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이라는 것은 정부의 조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뽑았습니다.
1948년에 건국헌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1952년에 1차 헌법 개정을 합니다. 거기에서 대통령을 국민이 선출하도록 개정을 한 것이죠. 이것은 직접 선거 이렇게 부릅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하게 해놓고 이 헌법에서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법률을 제정하라 이런 명령을 합니다. 헌법에 규정한 것이죠. 1952년 헌법 제53조에서 대통령, 부통령 선거법을 제정하도록 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선거법이 제정이 됩니다. 헌법의 명령에 따라서. 이 경우는 직접 명령이 되겠죠. 대통령, 부통령 선거법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국민으로서 만 3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가진 만 40세 이상인 자만 대통령, 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그 후보자가 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정의당도 그렇고 또 문재인 민주당에서 왜 40세냐? 30대도 많은데 왜 국내에 만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느냐? 나중에 그래서 이 거주 요건은 삭제가 되었죠. 그런데 이 거주 요건이라는 것도 대단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이때가 1952년이죠.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되었습니다. 1952년에 대한민국의 국민일 것, 그리고 국내에서 만 3년 이상 거주했을 것 하면 역산을 해봅시다. 1952년 7월 18일에 이 선거법이 제정됐으니까 거꾸로 가면 거꾸로 1년, 그러면 1951년 7월 18일, 다시 1년, 1950년 7월 18일, 그리고 마지막 3년째 되는 거꾸로 1년을 가면 1949년 7월 18일,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고, 그리고 그때부터 국민의 법적 지위가 생겼죠. 1949년 7월 18일까지는 적어도 이 땅에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1949년 7월 18일 이후에 국내에 들어와서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겠다고 해서 되겠는가. 이런 기준을 정할 합당한 이유가 분명히 보이죠.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때 만 40 이상인 자 이렇게 정한 것도 남들이 어떻게 했으니까 라기보다 그 시대에 이 한반도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너희 생각일 뿐이잖아.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경솔한 것이죠. 함께 살아갈 때는 진중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952년에 만 40살 이런 기준이 생겼습니다. 헌법이 정해준 기준이기 때문에 헌법이 유지되는 동안 쭉 계속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언제 끊어졌느냐 하면은 1960년 소위 제2공화국에서 헌법 개정을 합니다. 그 1년 동안에 헌법을 2번이나 개정을 합니다. 이 무식한 자들이. 그래서 1960년 6월 15일에 3차 헌법 개정을 하면서 대통령은 국회의원이 뽑는다. 이렇게 간접선거로 바꿨습니다. 여러분은 제2공화국이 4.19의 결과로
그리고 독재자를 쫓아내고 민주적인 세력이 힘을 가지고 개헌을 한 것이다.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민은 감감무소식입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왜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위에 있고 자기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국민은 머리도 없는 인간인 것처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잘할게. 내가 세금도 많이 걷어서 잘 쓰겠다. 대통령도 내가 좋은 사람을 뽑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을 들여다본다면은 간접선거는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귀족제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다. 어떻든 1960년 6월 15일 헌법을 바꾸면서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바꿨죠. 일단은 앞에 하는 작업은 국회의원들이 하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국민이 동조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리석은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죠. 6월 15일에 헌법을 개정해 놓고 또 마음에 안 든 세력들이 있었죠. 밀고 당기고 싸우다가 11월 29일에 제4차 헌법 개정을 또 합니다. 몇 달 만에. 이때도 헌법을 개정했는데 국회의원이 대통령 뽑는 거, 무식한 국민은 가만히 있어라. 이 간접선거 그대로 뒀습니다. 그러니까 60년 6월 15일에 헌법이 개정되면서 1952년 헌법이 규정했던 대통령 직접 선거의 그 선거법은 못 쓰게 된 것이죠. 어떤 절차도 밟지 않고 그냥 효력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그렇지만 효력을 상실했지만 이 법을 폐지하지도 않아서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묻히지도 못한 상태로 몇 년을 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1963년 12월 17일 제5차 개정헌법이 시행되면서 이 법률이 정리가 되고 그 대신에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그 피선거 자격 부분, 다시 말해서 만 40세 이것이 헌법에 들어갑니다. 대통령을 국민이 선출하게 된 것이고 직접 선출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정의당에서 박정희가 자기가 선거에서 유리하게 하려고 집어넣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돈키호테도 아니고 왜 풍차를 잡고 싸움질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겠죠. 쓸데없이 왜 대한민국 역사를 가지고 역사를 부수겠다고 싸우고 거기에 증오심을 품고 있는가. 정의당이 주장한 사실은 틀렸다. 그들이 국회의원이 그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를 관철하려고 했다. 국민은 이런 자들을 반드시 벌해야 하는 겁니다. 정의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이렇게 무식하거나 아니면 국민에게 거짓을 내놓고 국민을 조종하는 자들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정당을 지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헌법이나 법률을 모르는 자들이 국민 발안제를 하자. 이거 보면 국민 발안제 개헌안의 문제점은 정의당에서 몸으로 보여주었죠. 국회의원들도 이 지경으로 무식하고 필요에 따라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서
원하는 것을 관철하려고 한다면 국민 발안제는 대한민국 국가의 기틀을 흔드는 그런 반국가적 흉기를 우리가 안에 들여놓는 셈이 된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김무성 씨, 여상규 씨도 이런 짓을 한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번에 그 빅사건이라고 했죠. 그 과정을 사건만 보기로 합시다. 간략하게 집중적으로. 5월 30일 정의당에서 국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준석 돌풍을 내세우면서 그들의 주장이 뭡니까? 헌법 제67조 4항 대통령 후보자 만 40세 요건 그거 없애자. 이 말은 헌법 개정하자 하는 것이죠. 이게 5월 30일입니다. 그런데 같은 5월 30일 오후 3시 30분부터 시작된 국민의힘 광주 합동연설회에서 나경원 후보가 아주 크게 일을 저지릅니다. 나경원 후보가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대통령 선거 출마 연령 40세 제한, 나 나경원이 즉각 폐지하겠다. 이거 한국일보가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국내 전 언론에 퍼져나간 것이죠. 5월 30일에 국회 기자회견을 하고 헌법 개정하자. 5월 30일에 국민의힘 나경원이 내가 헌법 제67조 4항 즉각 폐지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다음 날입니다. 5월 31일 더불어민주당의 이광재 씨가 나와서 이준석 돌풍을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야당도 이러니까 이거는 변화에 대한 열망이다. 40세 대통령 후보 제한, 이건 낡은 헌법이다. 헌법 제67조 4항 개정하자 하는 언론 인터뷰를 한 겁니다. 이광재 씨 정도면은 상당히 굵직한 인물이 나섰다. 알 수 있죠. 그뿐이 아닙니다. 같은 5월 3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름하여 2포인트 개헌 제안. 전에는 늘 1포인트 이랬죠. 김무성 씨랑 할 때 1포인트였는데 이제 살을 좀 붙였습니다. 2포인트 그 하나는 이런 겁니다. 최근 국민의힘 경선에서 보이는 이준석 후보의 돌풍, 이걸 보고 이제 대통령 자격을 40살로 규정한 장유유서 헌법은 개정해야 한다. 헌법 제67조 제4항을 개정하자 하는 헌법 개정안입니다. 그런 제안이죠. 여기에서 장유유서 하면은 여러분이 또 얼마 전에 들었던 기억이 날 겁니다. 장유유서는 유승민 씨가 이준석 후보를 편들면서 비판했던 그런 용어로 언론에 널리 보도가 됐었던 그 말인데, 그거를 문재인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바로 콕 집어서 포인트 1, 개헌의 포인트 1에 썼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2, 5년 단임제 조항은 사실상 레임덕을 촉진하는 헌법이다. 4년 중임제로 개헌해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 하나는 40세 대통령 후보자 40세 제한, 연령 제한 없애자. 또 하나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이 두 가지를 투포인트 개헌 제안으로 최고위원회의에 내놓은 겁니다. 바로 5월 30일 나경원 후보가 이야기하고 그 다음 날인 것이죠. 결국 이겁니다. 민주당에서 5월 31일 최고위원회의에 나온 이 개헌 제안, 투포인트 개헌안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밀고 있는 헌법 제67조 4항 개정이라는 것을 디딤돌 삼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헌법 제70조 5년 임기 중임금지 이거 없애버리고 4년 중임제로 하자 하는 거를 달성하겠다고 하는 투포인트 개헌안처럼 보이죠. 그것만 돼도 좋다 하는 것이 민주당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읽어야 할 것이 이 부분을 수술하려면 어차피 헌법은 수술대에 올라가야 하겠죠. 배를 갈라야 한다 이겁니다. 무엇을 떼어내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좋다고 하는 것만 가도 좋고 민주당에서 좋다고 하는 걸로 가도 좋은데 무조건 대한민국 헌법은 수술대에 올라가서 배를 가른다 하는 것이죠. 일단 갈라놓고 나면 무식한 국민이 뭐 알겠느냐. 지금도 먹을 거 가지고 이렇게 나라야 어떻게 되든 말든 싸우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 일단 배 갈라놓고는 칼 가는 대로 잘라내면 되는 것이다. 헌법을 지키려면 헌법이 아예 수술실에 가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다. 결국 국민의힘에서 김무성, 유승민, 이준석, 나경원 이 사람들이 손잡고 문재인 민주당을 위해서 근로봉사를 했다. 그 결과는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고 국가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그 일에 이들이 앞장섰다. 그렇게 되죠. 당대표를 서로 하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치느라고 했는지 아니면은 이준석 같은 그런 후보를 내놓고 청년이라는 것을 앞에 내걸어서 이 사람을 앞에다 놓고 뒤따라서 노인들이 거기에 그 마차를 타고 들어오려고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결국은 문재인 민주당의 손바닥에서 놀면서 국민의힘 치고 대한민국 깨고 그 짓을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일 나경원 후보를 치고 이준석 후보가 좀 더 유리해지고자 해서 당내 작전 세력이 이런 짓을 했다. 지지자 그룹이 이런 짓을 했다. 나경원 씨가 이 떡밥을 물게 했다. 미끼에 걸리게 했다. 한다면은 그건 또 용서할 수 없는 배반 행위가 되겠죠. 그런 자들은 정치권에서 아주 축출을 하고 또 대한민국의 적과 합세한 자로서 제대로 처벌을 해야 하겠다. 그렇게 봅니다.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우습게 시작돼서 참으로 우습게 질질 끌려가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대한민국 헌법은 한 걸음도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대로 그리고 진정으로 대한민국 헌정사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유일한 조국으로 인정하는 우리 5,100만 국민은 하나다. 국민을 편갈라서 한쪽을 죽이고 나머지가 그걸로 먹고 살겠다 하는 세력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헌법 개정은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